이번에는 예외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외라고 하는 거 우리 해봤죠.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도로 바깥으로 나가면 예외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에러하고 비슷한데요.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 때 그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계산기의 인터페이스를 한번 적용해 봤는데요. 만약에 이 인터페이스에 성문이 하나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더하기 기능만 있으니까 이거를 성문을 4개를 만들어 봅니다. 자, 인터페이스 캘큘레이터라고 하는 데에다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기능, 그죠? public int 빼기 기능이죠. 자, subtract라고 하는 게 빼기죠. 자, 마이너스 이렇게 해도 되고요. subtract 자, int a, int b라고 해서 빼기 기능 만들어 보고요. 자, public int라고 해서 multiply 곱하기 기능 만들어 보고요. int a와 int b 두 개의 숫자를 받겠죠. 그 다음에 public int라고 하고 divide라고 하는 나누기 기능을 만들어 보죠. int a, int b라고 이렇게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에 함수가 4개가 정의가 된 거죠. 그러면 이 함수 4개 정의된 걸 그대로 따라서 만드세요가 되는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일단 my calculator로 가보면 당장 에러가 생겨요. 왜? 얘가 calculator라고 하는 거를 정의해 놓은 그대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add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빨간 줄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했던 것처럼 여기다 갖다 놓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implement method라고 하면, 자, 우리가 인터페이스에 추가했던 그게 그대로 보입니다. OK 누르면 이렇게 당연히 만드셔야 돼요 라고 해서 쫙 추가를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자동으로 0으로 돼 있고 우리는 아직 더하기 빼고는 만들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계산기 공장에서 아직 기술이 안 돼가지고 애들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 안에 코드를 구현을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을 0으로 넣는 거예요. 문제는 계산기를 쓰는 사람이 빼기 해보니까 무조건 0이 나와요. 이거는 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빼기 자체가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알려주는 게 사실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라고 하면 여기에 예외라고 하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자, 여기에 왼쪽에 프로젝트 영역에서 소스 메트 패키지 선택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라고 하고 자바 클래스를 만듭니다. 이 클래스는 일반적인 클래스가 아니라 예외 클래스예요. 이름을 자, unimplemented exception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OK라고 해서 만들어보자. 자, 그러면 클래스가 하나 똑같이 만들어졌는데요. 일반적인 것처럼 얘가 extends 상속을 하는데 뭘 상속하냐면 exception을 상속할 겁니다. exception이 뭐예요? 예외 상황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게 예외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클래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생성자 2개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생성자 2개. 그럼 생성자를 여러분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가보면 constructor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걸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 exception이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에 있는 생성자를 여러분이 가져와서 다시 재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중에 2개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한 거예요. OK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unimplemented exception 이렇게 하는데 unimplemented exception이라고 하면 여기 안에다가 super라고 하고 소괄호 2개 세미콜론 붙여줍니다. super가 뭐예요? 부모 클래스를 얘기하죠. 자, exception이라고 하는 거에 생성자를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호출해 주는 거고요. 디테일드 메시지라고 하는 게 들어오면 얘도 super 이건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줍니다. 그럼 exception이라고 하는 예외 클래스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캘큘레이터라고 하는 표준을 만들 때 일종의 표준 성문이 4개가 있다를 할 때 얘가 아직 안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throws 자 unthrows 그 다음에 unimplemented exception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subtract라고 하는 거는 구현이 안 됐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얘가 미리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실제 공장에서 만들 때 안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이 예외를 알려주세요 라고 미리 정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훨씬 편해지는 겁니다. 왜? 아까처럼 0을 리턴해 주는 게 아니라 예외를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예외를. 자, 마이 캘큘레이터 다시 가볼까요? 자, 다시 가보면 여기에 divide라고 하는 거랑 subtract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throws
unimplemented exception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제 표준 자체가 바뀐 거죠. 그래서 예외가 구현이 안 됐으면 예외를 던져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자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여기에 함수라고 하는 거 이게 실행을 할 때, 자 이거는 리턴 값은 아니에요. 예외는 리턴 값이 아니라 정상적인 리턴이 아니라 갑자기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외를 바깥으로 던져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여기에 우리가 unimplemented exception을 했는데, 이걸 했는데 리턴 0이 아니라 여기서 throw라고 하고 new unimplemented exception 이렇게 하고, 자 빼기 구현 안됨 이런 메시지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리턴 값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이 코드에서 그냥 함수를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이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subtract divide였죠 아까. 그것도 빼기가 아니군요. divide니까 나누기죠. 이 순서가 다르게 추가가 됐네요. 자 여기는 throws new 자 unimplemented exception 이라고 하고, 자 빼기 구현 안됨 throws가 아니라 throw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요거는 곱하기죠. 자 그래서 요거는 throw new, throw가 뭐예요? 던져준다는 얘기입니다. 투수가 공을 던질 때 throw라고 하죠. 자 여기에 곱하기 구현 안됨이라고 하는 글자가 넘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0을 리턴해 주는 게 아니라 예외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예외 객체를 던져주는 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거를 실행하는 쪽에서, 자 계산기를 실행하는 쪽의 코드가 약간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에 메인 액티비티에서, 자 여기에 friend calculator가 아니라 만약에 my calculator라고 하는 거를 쓰겠다라고 하면, 자 my calculator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데, 이 코드 안에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더하기든 뭐든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예외를 받아서 처리하기 위해서 이 코드를 try 중괄호, 그 다음에 다시 중괄호를 이렇게 맞고요. catch라고 합니다. 그러면 try 안에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 중에서 예외가 throw 되면 이쪽 catch로 잡아주는 거예요. 투수가 공을 던지면 포수가 받는 것과 같죠. 그래서 여기서 뭘 받냐? unimplemented exception이 넘어오면 이걸 받겠다는 거예요. 이걸 e라고 하는 변수로 받아서 중괄호 안에 뭔가 구성을 해주고 싶다면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unimplemented exception 이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받았다. 자, 라고 하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빼기는 구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하면 돼요? toast.make text 라고 하고, get application context 기능 그냥 이렇게 해보죠. 기능 구현 안됨 이렇게 글자를 그냥 토스트 메시지로 뿌려줄 수 있을 거예요. 저 예외 객체에 들어가 있는 그 정보를 뿌려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기능 구현 안 됐다라고 해줘도 되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add가 아니라 이제 subtract라고 하는 빼기 기능을 한번 호출해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 edit text라고 하는 것도 기능이 완성이 됐을 때 호출되도록 이 안으로 옮겨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한번 실행을 해보는데, 자, friend calculator 에러가 났네요. 왜 그런 거예요? friend calculator calculator를 하게 되면 implement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구현을 해줘야 되죠. 우리 한 것처럼. 그러면 my calculator처럼 여기에 추가된 add 말고 나머지 추가된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럼 에러가 없어지죠. 자,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자, 에러는 없는지 한번 실행을 해서 동작을 시켜봅니다. 이번에는 자, 우리가 자, 더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빼기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빼기 버튼에다가 붙여놔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뭐예요? 첫 번째 10, 두 번째 10 이렇게 해서 더하기 버튼 누르면 어떻게 돼요? 기능 구현 안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원래 두 번째 on 뭐예요? subtract인가요? 자, on subtract 클릭트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어디죠? 자, activity main.xml이라고 하는 파일, 자, 여기에 있는 activity main.xml이라고 하는 이 파일에서 보면 자, 4개의 버튼이 자, on 마이너스 클릭트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를 on 마이너스가 아니라 subtract로 바꿔도 되겠죠. 아까 우리가 subtract라고 하는 이름 바꿨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on add clicked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붙여넣기를 하고요. 여기에 on subtract clicked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는 add라고 하는 기능을 그대로 넣고요. 그리고 add라고 하는 기능에는 unimplemented exception이라고 하는 걸 던져주는 경우가 여기는 정의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add까지 전부 다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자, add throws unimplemented exception 이렇게 해주고, 자, main my calculator라고 하는 거에서는 어차피 이게 throws unimplemented exception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다음에 friend calculator도 자, 여기 가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똑같이 그 표준에 맞춰서 바꿔주시면 되고, 그러면 에러가 안 생기죠. subtract라고 하는 것만 어떻게 하면 돼요? subtract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자, 이거는 뭐야? 기능 구현 안 되면 빼기 기능 구현 안 됨으로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 실행을 해보면 더하기 버튼은 이전처럼 동작을 할 거고요. 빼기 버튼은 기능 구현이 안 됐다라고 해서 보여지겠죠. 자, 앱이 실행이 되면 자, 20, 첫 번째는 20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고요. 자, 두 번째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고, 자, 처음에는 더하기 버튼에 보면 30이 나오죠. 빼기 눌러보면 기능 구현 안 됨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곱하기하고 나누기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자,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try catch 문이에요. 자, 우리가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확실하다면, 그렇게 정의되어 있다면 try catch 문으로 이렇게 감싸 주셔야 되고요. 투수가 공을 던지지 이걸 해봤더니 예외가 발생한다 그러면 캐치로 잡아서 이 안에서 필요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파이널리는 이 코드 자체가 어떻게 되든 간에 마지막에 넣어야 될 코드가 있으면 파이널리 안에다가 넣어주면 항상 실행이 됩니다. 마지막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예외 상황을 같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금 코드를 실제 만들어 보려다 보면 조금 복잡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외라고 하는 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코드 구조가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